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개가 짖어도 탄핵 열차는 달린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7일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3월 초에는 어느 정도 선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여러 가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저희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주제는 이제 조기 대선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간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갤럽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한 주간 추이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 계속 박스권 30% 초반에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 상승세. 지금 2월 초부터 한 자릿수 숫자에서 급격하게 쫓아오면서 20% 돌파했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주 선의의 발언 이후에 상승세가 꺾이면서 조정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예. 처음으로 꺾였는데 지금 다음 주에 다시 반등을 할지 조정을 겪으면서 하락세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갈림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아주 묘한 흐름에 있고요. 반면에 지금 안철수, 이재명 아름다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안희정 충남지사에 밀려서 흡수되면서 좀 약세를 보였던 이재명, 안철수 제 3위권 주자들이 좀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이 지지율이 어떻게 또 움직일지 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지층 보면서 말씀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희정 충남지사 지금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가장 큰 첫 번째 고비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지금.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 보면 전주에 비해서 똑같이 1%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의 1%포인트보다 안희정 지사의 1%포인트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건 바로 3주 차에 걸쳐서 계속 급격한 상승세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포인트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 격차가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서. 자, 안희정 지사의 이 1%포인트 꺾인 것에 대해서 사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고공행진을 벌였기 때문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다. 한번 다지는 의미다라고 이제 위안을 삼는 반면에 그거보다는 지난번 선의의 발언이 너무 치명적이다. 그 네. 이유가 이유가 사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호남에서 굉장히 많이 또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의의 발언 이후에 안진영 지사가 지금 또 호남도 뛰어 들어가고 또 이제 지난 정부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나 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막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습에 들어갔는데 과연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어떤 그 여론조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체를 할 것인가, 또 떨어질 건가에 따라서 안희정 지사의 이번 추세선이 선의의 발언 때문에 완전히 꺾어버렸다라고 네. 표현될지 아니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선한의지 발언 이후에 좀 지지율이 주춤한 건 사실이고 호남에서도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어제 이제 호남 순천을 찾아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선한의지 발언을 하면서 부인에게도 혼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 부부싸움 한 건 아닌데 그 선한의지 발언 때문에 아내한테 하루 저녁 깨졌습니다. 왜 그 예를 들어도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사냐고. 그러니까 저 발언 이후에 뭐 계속 사과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제 이제 저 현장에서 사과를 한 이후에도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해명과 이게 뭐 덮어질 일인지 이건 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 분석해서 나온 얘기지만은 아무튼 예선을 생각하는 집토끼에서는 네.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그 손해를 본 게 아니냐. 그 오해를 하고 하지만은 그 집토끼들이 볼 적에 진보 진영에 집토끼들이 볼 적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사면해 버리는 게 아니냐. 그 대연정 통합이라는 그런 정신으로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안희정 지사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급속한 상승세를 갖고 있던 게 잠시 주춤하는 걸로 효과로 나타나는데 그걸 지금 급히 불을 끄고자 호남에 가서 특히나 본인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저렇게 사과의 뜻을 그러고 또 오해를 풀고자 하는 저런 노력이 앞으로 이제 어떤 지난번에 쭉 이어져 왔던 급상승과 같은 그런 모드는 안 오겠지만은 좀 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급격하게 또 하락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당분간은 약보합세로 유지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면서 탄핵이 딱 결정되고 난 뒤에 정말 한판 진검승부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저 민주당 지금 뭐 당직자라든가 보면 이번에 선의의 발언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프레스 센터에서 저 가는 토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원이라든가 윤리강령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연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당이랑 별 차이가 없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등을 돌렸다. 그렇게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갖고 이제 그 요새 나오는 그런 어떤 수사를 보면은 거의 그 문재인 전 대표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안희정 지사의 초조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그 요번 대선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들 간의 싸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안 지사로서는 친문이 아닌 비문과 반문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연정이라든지 나름대로 뭐 통섭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호소력이 있었는데 그 선한 의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탭을 지금 이렇게 꼬인 상태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자신의 어떤 맷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 안희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전혀 그 당도 다르고 이념적 정체성도 다르나 호감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럼 안희정은 어떤 정치 비전과 어떤 정책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변수는 안희정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남들이 안 보여준 무언가를 보여줌으로써 그 안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는가는 스스로의 어떤 그 노력으로밖에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의 강령이 같다라는 거는 실제로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강령이라는 게 다 좋은 말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 예를 든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농단도 눈 감아주고 은폐한다 뭐 이런 게 네.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한 말인데 그게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국은 다수당을 쥐고 있지 않는 한 협치와 그다음에 어떤 그 대연정을 해야지. 예를 든다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상태는 사실은 다수당일 때도 그렇고 총선으로 다수당이 아닐 때도 그렇고 너무나 소통하지 않고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면 오히려 안희정이 하는 말이 사실 맞는 말인데 감정적으로 지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안희정 지사가 처음에 지지율이 이렇게 막 오를 때는 예. 메시지가 굉장히 감명했거든요. 뭐 사드도 어찌 보면 찬성한다는 거, 대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명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말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런 발언을 했다면 별로 주목도 못 받았을 발언들이 한마디만 해도 그게 또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 쪽에서는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강령 비교해보면 아마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딱 이제 시작이 돼서 공약을 놓고 보면 후보 이름 가리고 밑에 보면 똑같아요. 네. 사실상 진보 쪽에서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메시지를 담아야 되고 중도를 위해서 그 보수 측도 어느 정도 중도층으로 시작해서 약간 진보적 메시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복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유사하니까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수당이 그러니까 일단 과반을 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대통령 선거라면 대연정이나 그런 카드로 가는 게 맞는데 굳이 예를 들고 할 때 표현을 할 때 선이라는 표현이나 이거 한국당하고도 강령이 같다 이런 것들은 진보 쪽을 굉장히 자극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간명한 메시지로 드러내는 것. 지금 사실 20% 넘어가면서 주목을 많이 받으시면서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들면서 자꾸 말이 좀 어려워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과거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도 도대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표현을 좀 썼는데 네. 안희정 지사도 자꾸 그런 쪽으로 좀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원래 애시당초 이렇게 급상승을 했을 때 안희정 지사의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했었는지 그걸 한번 돌이켜보고 하신다면 다시 또 지금부터 반등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30% 초반을 그 박스권에 좀 묶여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불안감 이런 거에 좀 발목을 잡힌 모습이에요.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네. 뭐 진짜 안보 뭐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전인범 사령관 이렇게 또 영입했다가 사실 또 5.18 발언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런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최근에 그 쌀 발언 그건 네. 사실 또다시 외교 안보에 대한 인식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면 물론 농민을 만나서 쌀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는 건 옳습니다. 지금 쌀이 정말 농부들한테는 정말 절박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과잉 생산,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 쌀을 수출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교환해서 북한의 희토류를 받겠다 했는데 광물은 지금 유엔 안보 결의안에서 북한의 광물을 수입하면 안 되죠. 네. 아니 아주 최근에 중국이 수입 안 하겠다라고 네. 한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엔 지금 세계가 안보리 결의안을 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북한의 희토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그거는 또다시 이제 근원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문재인 전 대표 도대체 외교 안보에 대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다시 대답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비단 그 외교 안보 정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려면 이미지 정치의 폐해라고 생각해요. 후보들의 정말 그 역량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이미지. 그래서 번디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인기투표 비슷하게 해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이런 그 폐해가 지금 온 걸로 우리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훈 토론에서 이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역량의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외교 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마찬가지예요. 81만 명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군대를 갖다 1년으로 단축시키겠다든지 또 엊그저께 지금 바로 나온 그 쌀을 갖다 북한하고 유엔 안보 결의안에 충돌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후보들이 좀 역량이 없이 네. 지금 그다음에 그 역량이 좀 부족하면은 이게 참모진으로 팀을 이루어서라도 좀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짜임새 있는 정책을 갖다가 내놓고 그걸 줘야 되는데 그게 못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40%대를 못 넘어가는 벽이 바로 저런 그런 한계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지금 당 주자 3명이 있는데 지금 어제 지금 토론의 일정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이런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우리가 뭘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자주 토론을 하자라고 지정을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 3명의 주자들마다 입장이 좀 다른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더 탄핵에 집중한다는 자세로 이제 촛불을 계속 들 필요가 있다. 각 후보님들의 토론의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당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선거 규정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좀 많이 경선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백화점 쇼윈도 참고로 이런 비교까지 써가면서 누구는 쇼윈도에 나와 있고 누구는 창고에 있는 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좀 이렇게 경선이 좀 흥행을 하고 하려면 저렇게 양강구도라고 해서 저렇게 유력 주자 위주로 갈 게 아니라 좀 얘기를 들어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냥 제3자가 볼 때 네. 이재명 시장은 그 생각 자체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좀 펴나가는 스타일이고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자기 대통령 출마하겠다면서 5시간 이상을 직원 직설로 이렇게 이제 네. 풀어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혹시 이거 토론을 피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탄핵에 집중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이미 국회에서 그 탄핵과 관련한 의결이 됐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심판하고 계시는데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정치인이 촛불에 집중하느라고 대통령이 되면은 뭘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토론을 안 나가겠다? 그럼 대통령이 되시면 안 되죠. 시민단체의 장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네.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누가 어떤 정책 비전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안보도 그렇습니다. 히토류 쌀도 그렇고 또 자기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북한 가겠다 그래놓고 뒷수습을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북한 가겠다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얘기가 잘 되면 북한 가겠다는 뜻이야. 또 요번에 쌀과 히토류 교환이라는 것도 북핵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러면 가겠다. 그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민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팀원이 그렇게 많은데
팀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얘기밖에 안 나온다면 우선 토론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토론에 빨리 네. 나오세요. 탄핵은 네. 지금 뭐 지금 촛불 시위 그분 아니라도 나오실 분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여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분의 시계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이 제작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논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미소를 띤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그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총리라고 했을 때와 대행님 이렇게 했을 때 좀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저 기자가 대행님이라고 부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미소를 보인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저희가 민감하신 것 같아요. 네, 직함에 좀 민감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시계를 준비를 해봤는데 실물인가요? 예, 이게 실물입니다. 이게 여성용, 남성용 시계 두 가지인데 일단 이게 여성용 시계고요. 같은 이게 권한대행 총리 시계인데 저희가 좀 뒷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문제의 그 시계입니다. 권한대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이시죠? 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계는 뭐냐면 국무총리 황교안 시계입니다. 기존에 있던 네. 예전에 그 영문으로 되어 있던 국무총리라는 걸 지우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새로 새겨서 이번에 네. 배포한 그런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가 이제 논란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과거에 이제 국무총리 황교안 시계가 이제 다 이제 소진이 돼서 이제 새로 또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건 맞습니다. 공식 직함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 맞긴 합니다. 모든 보고서나 무슨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나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건 맞는데 굳이 시계 뒤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 어쩌면 권한대행이라는 지금 슬픈 역사를 저 시계 안에 담는다는 의미 아니에요. 네. 지금 탄핵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저기서 사실상 확인시켜주는 의미인데 그게 과연 적절한가? 물론 워낙 과거에 의전 문제도 있고 그 명패도 지금 다 바꿨잖아요. 그 앞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황교안 권한대행이 좀 이렇게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저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저런 시계를 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는 대통령 출마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다 밝힌 상황이라면 저게 논란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물어볼 때마다 웃기만 하시고 지금 나갈 건지 안 나갈지 대해서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저런 걸 만드니까 이걸 결국 이제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해볼 게 그건 그 당시 권한대행도 시계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굳이 네. 지금 저 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쓸 필요가 있을까? 저 하여튼 이따가 나가기 전에 실물 한번 봐야겠네요. 궁금합니다. 예. 시계라는 건 어쨌든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시계가 남아있을 테고 100년 후에 우리의 자손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당시에 권한대행이 있었네. 그리고 국무총리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권한대행을 했네. 그랬을 때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까요? 권한대행이라는 건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임명직으로서 어쩔 수 없이 권한을 잠깐 대행할 뿐인데 네. 그걸 역사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담아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 이런 어떤 그 시계라는 것을 빌려서 그거는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 토론을 한다든지 지금까지 권한대행으로서보다는 굉장히 너무 후보의 행보를 보인다는 그런 어떤 비판도 저는 그래, 규제개혁 토론회도 사실 규제개혁을 제대로만 해낸다면 토론을 할 수 있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어디 현장에 나가서 정말 소방서 대원들을 만나? 그럼 소방서 대원들이 참 힘드니까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결과는 좋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계의 결과라는 건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끄러운 역사거든요. 그 부끄러운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서 남기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저 양반이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이 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패널들의 경향은 어떠냐면은 그럼 나올 거면 가부간에 빨리 그걸 분명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과 책임을 공유해야 될 인사가 이 대선에 나온다면 이거 어불성설이다 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쏙 빠지고 가부간에 명쾌히하라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소기의 정치적 효과가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가? 그런 네. 생각마저 듭니다. 예. 네,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총리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례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문구에 공식 직함을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앞서가지고 저 규제개혁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거기 들은 게 또 약간 토크쇼 형식의 또 그런 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대선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에 관심이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기문 전 총장 때도 우리가 예를 봤지만은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쭉 안 하셨잖아요. 여기 한교안 총리께서도 마찬가지죠. 네. 저는 오직 국정에 전념할 뿐이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 말씀을 쭉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규제개혁 토론회 같은 게 더더구나 방송을 갖다가 또 요청까지 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선 행보에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의 대선 행보의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여권에서는 지금 한교안 권한 대행이 유력한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한 분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또 홍준표 경남지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 트럼프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홍럼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근데 지금 뭐 당원권 정지 문제가 있고 해서 출마 여부도 밝히지도 않았고 출마가 가능한지도 아직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름의 뜻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데 정 의원님은 같이 뭐 국회에도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 아마 출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경상도를 지금 돌면서 네. 강연도 하시고 아니 홍럼프가 되겠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친박에 대해서 양아치박 하면서 딱 선을 긋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오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밑자락을 지금 깔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바른정당에서도 사실 좀 친분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온다면 환영이다 이러는데 사실 그 두 정당 사이에서 좀 고민하고 뭐 바른정당으로 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된 다음에 바른정당까지 끌어들이면서 그래서 양박하면서 네. 소위 친박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 하더라도 또 자유한국당의 기본 지지층인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라는 이런 정치적 포석. 지금 본인의 정치 계산대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러겠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다시 합쳐서 이 보수의 단합을 모색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나 홍럼프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이혼한 게 아니라 별거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일단은 홍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영남 민심을 보고 대선 출마를 결정하겠다. 어제 했던 얘기인데 아무래도 지금 확실히 타겟을 정한 것 같아요. 우파 정권이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고 영남을 보고 결정하겠다. 자, 홍준표 지사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엮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영남이 분리가 된 적이 없었어요. PK와 TK는 하나였습니다. 영남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TK와 PK가 사실 분리가 되고 있거든요. TK는 확실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로 가고 있고 PK에는 문재인 대표부터 많은 후보들, 야권 후보들이 지금 이 TK와는 다른 어떤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문제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서로 앙숙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과 이쪽 바른정당만이 아니라 영남과 TK도 함께 묻겠다. 이런 두 가지를 묻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대선 주자들 지금 주말임에 불구하고 바쁘게 다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다 참석 의사를 밝힌 반면에 불참 의사를 밝힌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권양숙 여사의 어머니 모친사에도 오늘 문재인 또 안희정 또 노무현의 적자 경쟁을 하고 있는 두 분이 또 저녁에 또 조국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많이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